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어제 국밥을 먹었어요. 순댓국이요.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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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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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럽다고요? 쳇, 부러울 줄 알았더니. 사장님, 공깃밥 하나 추가할게요. 7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도 술과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자주 다툼이 있었어요. 항상 술에 취한 다음날은 지각에 무단결근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상황인데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빼고는 항상 술이었네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연애하면서도 그 사람 빚 갚으라고 데이트 비용이며 그 사람 옷, 가방, 신발 다 사줬는데 어느샌가 나랑 다닐 때는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기 시작했고 그래도 결혼하면 빨리 돈 모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결혼을 했는데 가게 직원이랑 바람이 났네요. 11살이나 어린 년이랑. 결혼하고 자꾸 외박하고 차에서 잤다는 말 다 믿었는데 그때마다 그 어린 년이랑 뒹굴고 있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늘 회식이야. 1차만 하고 올게. 라며 뽀뽀까지 하고 나가더니 연락 두절. 미친듯이 전화하니까 술 취해서 나도 몰래 차에서 잠들었나봐. 금방 집에 갈게. 라던 사람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결국엔 전화기도 꺼져 있고 혹시나 차에서 술에 취해 히터 틀고 자다 일 난 건 아닌가 싶어서 119 위치 추적했더니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께 부탁해서 위치 추적하고 주소 받아서 찾아간 곳이 황금동 모텔촌. 휴대폰 위치 추적은 반경 위치가 넓어서 찾기 힘들 수도 있다던데 재수 좋게 모텔 주차장에서 5분 만에 차 찾았네요. 차가 비밀번호 치면 차키가 없어도 차문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어서 차 안에서 기다릴 요량으로 비번 치고 차 안에 있으니 차키가 울려서 차 빼로 내려오더라고요. 팬티랑 런닝은 안 입고 청바지에 파카만 걸치고 그때도 바람 피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차 안에서 누구랑 있었냐고 방에 올라가서 확인하자고 둘이 실랑이 중에 하도 안 올라오니까 그년이 주차장에 찾으러 내려오더라고요. 썬팅이 진해서 차 유리에 얼굴 갖다 대도 눈 굴리던 년. 그것만 아니었어도 둘이서 방구짓 하고 있었던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차에서 나 있는 거 보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장까지 와서 축하한다던 그년. 카스에 허니문 베이비 기대한다던 년이 나랑 같이 웃으면서 밥도 처먹던 그 어린 년이 이렇게 뒤통수 칠지 몰랐네요. 집에 와서도 울면서 실수야. 내가 미쳤었어. 라길래 한번 눈 감아준다고 그년 자르라고 그러니 알았어. 미안해. 라며 빌길래 믿었는데 그 일 있고 휴대폰에서 그년이랑 웃으면서 통화하는 게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인터넷에 남편 외도 치니까 블랙박스 따보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니 그날 이후로도 출퇴근할 때마다 그년이랑 웃으면서 통화하고 사랑 고백하는 게 그대로 다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연말이라고 우리 친정 오기 전에도 그년 만나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오고 그 이후에 일 관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몇 달 전부터 둘이 자주 통화하고 나한테 거짓말해가면서 휴무날 바람 쐬러 가고 영화 보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다 손찌검까지 해서 광대랑 코뼈 부러져서 5주 진단받고 그래도 친구들 우리 가족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한테는 쓰레기라도 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싫어서 그러다 잠깐 떨어져 있자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해서 친정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 혼자 방을 구해서 따로 나왔어요. 그 사람은 신혼집에서 한 달을 더 산다 했고 신혼집도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날도 일 마치고 이사 온 집에 와서 장 보고 밥 먹고 집에 간다더니 또 그년이랑 모텔 갔더라고요. 난 울고 있었는데 자고 가라고 그만큼 붙잡았는데 또 모텔 쫓아가서 그년 엄마랑 아버님께 전화했더니 고소해라. 맞은 거 형사고소하고 깜빵에 집어넣어라. 나는 네 편이야. 그년 엄마는 저녁에 보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놈이랑 그년이랑 그년 엄마랑 그년 이모랑. 근데 한다는 말이 내 딸은 어리기 때문에 죄가 없어. 오히려 피해자야. 어쩜 그리 뻔뻔한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모텔도 예약하고 간 인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꼭 고소하세요. 고소 안 하면 내가 합니다. 라던 그 어린 년. 결국엔 사실혼 파기로 그놈이랑 그 상간녀한테 소장 날렸는데 소장 받은 날 그년 집에서 또다시 자고 나오던 그 자식. 엄마 아빠 이혼한 집이라 아빠가 없는 날은 그놈이랑 집에서 몇 번 잔 모양이던데
그년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년 아빠 집에서 그놈이랑 자고 있다니까 엄마라는 인간은 나는 내 딸 믿어. 둘이 저래 좋아하다 안 만날걸? 그냥 둘이 저러는 건 놔둬라. 이런 말이나 하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사실혼은 떨어진 순간부터 사실혼 파기가 된 거더라고요. 그거 믿고 나한테는 잠깐 별거 해보자고 하고 나 이사하자마자 그년이랑 모텔 간 놈. 그년 만나고 통화했던 거 따질 때마다 증거대라며 큰소리 치던 인간 덕에 증거자료가 많아서 결국 위자료는 받게 됐는데 조정기일날 나한테 500 이상 못 준다던 놈이 그년 위자료는 지가 책임지고 다 갚아준다네요. 판사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는데 카드값 보험료도 못 내서 소액 결제에 보험도 해지 일보 직전인 인간이 조정으로 소송이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왜 헤어진지 이유도 모르시고 내 친구들도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아요. 난 끝까지 자기를 위해줬는데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절 세상에 둘도 없는 못된 여자 만들고 다니고 있고 나랑 헤어지니까 이젠 더 당당하게 그년 만나고 다니네요. 그놈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니까 그 친구놈 하는 말이 내 친구 욕하지 마. 얘 잘못 없어. 결혼해서 눈 돌린 거는 네 책임이야. 라는 인간하며 끝까지 내 편이라던 아버님은 몇 년 뒤에 그년 데려오면 받아주실 거냐니까 그건 그때 상황 봐서. 이러고 있고 그년 친구들은 지 친구가 유부남 만나다 걸린 거 이혼한 거 다 알고 그 사람이 그년 일하던 가게 원장인 걸 아는데도 둘이 만나는 거 말리지도 않네요. 같이 어울려서 신나게 놀기 바쁘고 1차 변론 기일에 법원에 친구 데려온 년. 저는 그 몇 푼 안 되는 위자료 받고 있기에는 충격이랑 상처가 너무 크네요. 이걸 보면 알겠지? 니네 얘기야. 대구에서 미용실 하는 쓰레기야. 그녀는 니네 집 근처에 가게 구했더라. 네가 그년 가게 근처에 집 구한 건가? 거지 같은 것들. 그년이랑 뒹굴다 걸려놓고 나한테 쓰레기라던 놈아. 모텔 CCTV 딴다니까 걱정은 됐는지 그 모텔에 다시 전화했더라. 그년이랑 같이 결핵 걸려서 공감대 형성된다는 정신 나간 놈. 결핵은 잘 먹어야 낫는다고 둘이 좋은데 잘 찾아다니네. 부탁인데 나한테 쌍욕하고 그년이랑 히히덕거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는 울면서 나 많이 사랑한다고 지금도 걱정돼서 미치겠다는 착한 놈 코스프레 그만해라. 역겨우니까. 둘 다 망하는 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게.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24살 먹고 상간녀 소송 걸린 병구녀나. 니년 엄마도 이제 만나는 거 허락한다고? 니네 부모가 왜 이혼한 줄 알겠다. 딸년이 수건지 타고 돌아다니는데도 응원해주는 훌륭한 어머니 두셨네. 꼭 언젠가는 네가 한 일 다시 되돌아간다. 조심해라. 댓글입니다. 24살 니년은 아직 너무 어려서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를 거다. 한번 바람피는 놈은 또 바람핀다. 명심해라. 그리고 7년 사귄 여자 버릴 만큼 나쁜 놈이라면 너도 말 다 했다.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지?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 따위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요. 지금이라도 저런 놈한테서 벗어나는 거 감사히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혼인신고 안 한 게 그나마 잘 됐네요. 힘내시고요. 알진 못하는 사이지만 힘내시길 바래요. 최고의 복수는 님이 잘 사는 거 응원합니다. 이제 똥차가 갔으니 리무진 타고 오실 좋은 분 위해서 마음 준비해두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크게 위로되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남의 눈에 눈물 내놓고 잘되는 년놈 못 봤습니다. 하늘은 공평해요. 나이 처먹고 그 짓 하는 남자나 어리지만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뭐 되는 줄 아는 그 여자나 둘이 잘 만났으니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나 보자고요. 평생 남의 남자랑 뒹굴어라. 혹시라도 돈 안 갖고 미루면 가게 가서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물어봐요. 돈 언제 줄 거냐고. 그런 놈들 생각 말고 잘 사는 거 보여주세요. 그게 최고 복수입니다. 지 잘못 모르는 것들 개망신 줘요. 인간도 아닌 것들 뭐하러 보호해줘요. 친정에 알리시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마음에서 썩는 게 더 부모님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일 친하고 그쪽 생각 많이 하는 친구에게 말하세요.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시고요.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현 엄마는 장난하나? 지 딸이 못된 짓 하면 말려야지.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 님 얘기 듣고 열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이건 명백히 저들 잘못입니다. 미친듯이 둘 다 뒤통수 제대로 날려줘요. 본처가 귀한 거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냥 위자료 다 챙기고 화난 거 티내지 마시고요.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미련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님 남편 한 일주일은 좋다고 웃을 거예요. 위자료는 배 아프지만 일주일 지나고 시간 지나다 보면 본처 그리워지는 게 남자라고 했어요. 연락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귀한 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니깐요. 그러다 보면 내연녀라도 끝날 거예요. 님만 행복해지면 됩니다. 힘내세요. 추가 글입니다. 많이들 봐주셨네요. 대신 욕해주시는데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울컥하네요. 7년 사귀는 동안 정말 몰랐어요. 술 먹고 연락 안 되는 문제로 정말 자주 싸웠는데 최근에야 알았네요. 나 몰래 주점 다닌 거, 가게 손님들이랑 더럽게 놀던 거, 이제까지 한 변명들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땐 바보같이 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년도 사귀는 사람이 있던 애라서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서 개인적으로 싫어하긴 했지만 모텔에서 처음 잡은 날 둘이 그 짓거리 한 거 모텔 CCTV 따서 현수막 걸고 전단 만들어서 뿌린다고 할 때도 자기는 손님들한테 얼굴에 철판 깔고 일할 수 있다던 놈이에요. 진짜 지가 한 일은 거짓말해가면서 철판 깔고 다니네요. 조종기일 날 유부남이랑 뒹구니까 좋냐는 내 말에 어디서 개가 짖냐? 라던 그년.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릴걸.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네요. 그년 일하는 가게에 전화해서 그년 전 가게에서 유부남 원장이랑 모텔 갔다가 마누라한테 걸려서 잘린 년이라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년이라고, 그 가게 일하면서도 상간녀 소송 걸려서 법원 왔다 갔다 한 년이라고 했는데 사생활이라고, 일만 열심히 하면 자기들은 상관없다네요. 저도 일만 열심히 하는 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온 가게들 다 아닙니다. 괜히 피해갈까봐 걱정되네요. 위로와 조언 격려 감사합니다. 정말 받고 싶었거든요. 다음 사연입니다. 연애 4년 가까이 동갑 부부, 30대 초반 결혼 2년 차예요. 시댁은 시골이고 농사 지으세요. 남편이 아들 둘의 막내이고 장남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과 같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아주버님네는 추후에 시부모님 유산 다 물려받을 계획인데 저희 부부는 농사를 도와드리지도 못하니 넘보지도 않습니다. 안 도와주고 안 받겠다는 입장이에요. 형님이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님 모시고 하느라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만 매번 생신 때, 명절 때, 집안 큰일, 제사, 김장 때, 심지어 추수 때 허드렛 일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오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몇 번은 휴가에 월차, 연차 등등 시간 내서 갔었지만 휴가를 매번 낼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하다고 하고 올해부터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고객센터와 상담 문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불이익을 겪은 후로 녹음은 필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전화 오고 받으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아시나요? 그런 어플이 있어서 다운받아 잘 쓰고 있어요. 형님이 이번 제사 때 제가 못 간다 하니 쌍욕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만한 욕을 들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쌍욕을 들었어요. 저희 유산 안 물려받을 거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 생활비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형님 입장에선 혼자 일 다 해야 하니 얄미운 동서겠지만 나름 할도리는 한다고 생각해요. 쓰다 보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장 안 하는 만큼 갖다 먹지도 않고요. 제사 못 가니 돈 보내드립니다. 끝나고 온천이라도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이번에 정말 세상 듣지 못할 쌍욕을 들었어요. 물론 같이 욕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 소리 지르시면서 욕하시는 거 듣고만 있다가 끊었고 끊고 나서 녹음 기능이 생각나서 저장 파일을 조용히 남편, 아주버님, 시어머니께 각각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형님 이미지가 정말 세상 큰 며느리 현모양처셨거든요. 남편은 저보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크게 벌렸네. 녹음까지 했냐? 무섭다. 라네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저희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니까 자주 뵙지도 못하고 제 성격도 남편 성격도 한 성격 하다 보니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저희를 조금 멀게 느끼시고 큰 며느리만 끼고 사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연락 오는 거 다 무시하고 일하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님 남편 대박인데요? 일을 크게 만들다니 그 자체로 큰일인데? 지는 처가댁 식구들한테 쌍욕 들어도 참고 넘어갈 건가? 네가 그렇게 나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형님이 저렇게 쉽게 나한테 쌍욕을 할 수 있었겠지. 녹음이 무서우면 너도 앞으로 말조심 행동조심 하던가. 나는 지은 죄가 없어서 그런지 네가 녹음한데도 무서울 게 없네. 사람들한테 누가 더 무서운 인간인지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세요. 시집 식구들이야 앞으로 안 봐도 될 명분도 이유도 충분하지만 같이 살 남편 어이없네요. 이제 님은 시가에 안 가도 됩니다. 막내 며느리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큰 동서의 막말과 시집살이로 다들 아실 겁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큰며느리는 여태까지 애써 쌓아놓은 공을 한 방에 무너뜨렸네요. 남편은 형수 편이네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내는 가만히 바보처럼 있으라고 하네요. 당신의 적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두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님 입장에서는 남편과 끝내면 그 집 식구들과 남인데 님이 그동안 너무 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님이 말한 대로 돈 관리 각자 하면 남편 돌겠는데요?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다 읽었어요. 아까 오후에 하루 종일 화를 표출할 곳이 없어서 쓴 글인데 다들 욕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찌 보면 제가 얄밉고 이기적인 동서가 맞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할 말 따박따박하며 예의 없게 대드는 미친 동서도 아니에요. 쉬는 날 많지 않고 매일 퇴근 6시라는 회사가 8시 넘어서 퇴근하고 가끔 토요일도 일합니다. 시댁 한번 가려면 300km는 가야 하는데 토요일에 오전에 출근했다가 갔다 오기 여간 피곤한 거 아니에요. 평일에는 아예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시부모님이시기에 형님한테 전화 오면 제가 따로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재차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늘. 이번엔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쐐기를 박으니 형님이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쌍욕은 듣기 너무 불쾌하고 화나네요. 앞 내용 없다고 하신 댓글엔 글쎄요. 저랑 형님이랑 나눈 카톡 대화도 다 있고 앞서 통화 내용을 잘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3분가량 통화 파일 다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면 대답된 거죠? 거의 전화 받자마자 몇 마디 후 욕먹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입장은 저더러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거 알지만 굳이 집안 분란 이렇게 해야 했냐? 랍니다. 이 사람과 가족은 아직도 부모님과 형이었나봐요. 이건 링크 보내줄 생각이에요. 분란 만든다고 하길래 처음엔 미쳤냐? 이걸 듣고도 그 말 나오냐? 했다가 나중엔 남편한테 화나고 실망했다기보다 그냥 제 잘못인가? 착각될 정도로 당황했어요. 지금은 현재 그냥 열받는 것도 없네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쓴 댓글이 진짜 큰일로 만드는 건 친정부모님께 녹음 파일 보내는 거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안 가요. 못 가요.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 태도도 아니었는데 쌍욕 들을 이유 전혀 없다고 느껴서 좀 더 흥분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후기는 따로 없지만 다들 감사합니다. 남편은 꼭 보여줄게요. 후기입니다. 점심 먹고 이제 확인해봤네요.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단지 제가 할 도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욕은 참을 수 없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세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말씀드릴게요. 시댁 재산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아버님이 입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위원회인지 제가 농사일은 모르지만 그 지역 모든 일이 아버님 통해 될 정도로 땅도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60 넘으셨지만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주버님은 안산에서 정육점 낀 큰 마트 하다가 접고 시댁으로 내려가서 농사 물려받을 거라고 배우는 중이시고요. 그 전에 저희 연애할 때도 호프집 음식점 하시다가 몇 번 업종 바꾸셨어요. 모든 자금은 다 시댁에서 나온 거겠죠. 아마 제 짐작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인데 아버지 큰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생 꿈이셨거든요. 편드며 주식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넓진 않지만 아파트 2채 있는데 하나는 친정 본가고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명의는 친정엄마 명의입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 시댁에서 혼수했고 예단 예물은 알아서 성의껏 하자고 불만 없이 준비했습니다. 재산 많은 시댁에 더 받지 않고 뭐 했냐 하시면 딱히 욕심이 없었어요. 다들 부모님 재산만 넘보며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았어도 저는 행복하게 꾸려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다고 해도 그만큼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건물 있는 집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도 학비 걱정, 용돈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눈 떡 벌어질 부자는 아니라도 잘 지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부 둘이 합쳐 한 달에 거의 700에서 750 정도 법니다. 제가 연봉은 조금 더 많아요. 경력이 2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매년 30%는 모으자고 해서 200~300은 유동적으로 무조건 적금 들고 있고 시댁엔 80만원씩 드렸어요. 중간중간 용돈도 드리는데 매달 100만원은 너무 많은 느낌이고 50은 작다는 느낌이라서 나름대로 중간선 정한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집안일 생길 때마다 몇십만 원씩 용돈 드리고 친정엔 용돈 안 드려요. 가끔 제 손에서 엄마랑 놀러 다니고 선물 챙겨드리고 그게 다입니다. 남편도 친정에 잘해요. 저희는 당산이고 친정은 방이동이에요. 그리고 친정은 남편 동반보단 저 혼자 가서 엄마랑 놀고 오는 게 다고요. 형님한테 제가 용돈 안 챙겨드렸을까요? 매번 드리진 못해도 앞서 말했듯이 온천 다녀오시라고 보내는 사소한 용돈은 다 형님 드렸어요. 힘드신 건 형님이신 거 잘 아니까요. 불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벌이에서 몇십만 원 더 빠져나간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요. 300km 운전해서 가면 누가 운전합니까? 남편이 하겠죠. 본인도 피곤해요. 안 가는 거 분명 찬성했고 제가 딱 못 간다고 해줘서 내심 고마워했을 거예요. 제 뒤에 숨어서 여태 편하게 지내고 내가 번 돈으로 반 나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고 사는데 이딴 식의 태도가 말이 되나요? 쓰다 보니 더 짜증나네요. 남의 편이라는 놈은 이틀째 말 한마디 없습니다. 링크 보내준다는 거 저도 생각 못하고 아직 안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기적인 성격이라는 거 100번 이해한다 쳐도 도저히 제가 그만큼 욕먹어야 하나 싶어서 지금은 정말 온갖 정이 떨어지네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며칠씩 말 안 하고 사는 거 못해요.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얼굴 보고 각자 살자고 적금 깔끔히 반반으로 나누고 각자 월급에서 알아서 자기 부모님 챙기고 네 알아서 시댁용돈 챙기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마 형님 사건보다 더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화가 나서 주체 못하고 그런다기보단 지금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짜증만 좀 나네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경솔했다지만 녹음 파일 돌렸을 때 남편이 자기 가족을 더 위하는 마음이더라도 빈말이라도 저를 위로해주는 척 조금만 했었으면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께는 절대 파일 안 들려드릴 겁니다. 저 혼자 해보다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아마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한다면 절 믿어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 빼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이라는 걸 느낀 요즘이네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뭐야?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다던 남편. 삼성페이 쓰나? 모텔. 바람피는 사람들은 다 모텔인가 봐요. 좀 좋은데 좀 가지. 맨날 모텔. 이 정도면 모텔에서 혼인신고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텔 못 가면 인숙이네 가면 되지. 인숙이가 누구야? 여인숙. 아하. 어쨌든 나빠요. 두 번째 사연은 형님이 어떻게 욕하셨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확실히 여러 사연들을 읽고 소개하면서 느끼는 점은 바람핀 사람들이 제일 나쁘네요. 바람핀 사연 듣고 다른 사연 들으면 참고 살만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견디기 힘드시겠지만요. 국밥 또 먹고 싶다. 맛있었는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먹으면 되지. 아니야, 딴 거 먹을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 먹으려고? 김치찌개나 할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